안녕하세요. 데이터 애널자 2020 데이터 분석팀과 개발팀의 신뢰 쌓기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저는 윤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발표의 부제는 쑥쑥 커가는 재미입니다. 회사와 함께, 팀과 함께,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면서 느낀 재미에 대해서 공유해 보고자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OPGG의 데이터 분석가 윤정환입니다. 현재 3년차의 데이터 분석가이며 지금 OPGG 데이터셀에서 제가 그리고 동료 데이터 분석가들이 만든 분석 결과물을 서비스에 조금 더 쉽게 반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OPGG의 데이터 조직의 공식적인 명칭은 데이터셀인데요. 듣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데이터 분석팀이라는 명칭을 발표에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경쟁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잘 아실 것 같은데요. OPGG는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전 세계에 있는 게이머들이 자신의 전적을 존재감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서비스는 리그 오브 레전드일 텐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뿐만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포트나이트, 레인보우 식스까지 총 5개의 게임에 대한 게임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톡, 어그로, 넥스트라는 커뮤니티 성향의 서비스 3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PGG는 현재 전 세계 23개 언어, 월 4,500만 명의 방문자 수, 그리고 월 8억 회의 페이지 뷰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1위의 게임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뿐만 아니라 OPGG에서는 e스포츠 프로구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바로 이맘때 2019년 데이터야 놀자에서 데이터 분석팀과 e스포츠 구단의 신뢰 쌓기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e스포츠 팀의 선수 그리고 코칭 스태프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실무자들의 물리적인 시간을 줄이는 작업을 통해 친해지고 게임 내 현상을 잘 표현하는 분석 자료를 만들고 데이터 분석만으로 얻을 수 있는 분석 자료를 만들면서 최종적으로는 분석 기반의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올해는 e스포츠 구단에 소속된 데이터 분석가가 아닌 OPGG의 데이터 분석팀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겪은 일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데이터 분석팀과 개발팀의 신뢰 쌓기 프로세스입니다. OPGG의 경우 데이터 분석의 결과물이 웹 서비스에 많이 적용되고 실시간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개발팀과 데이터 분석팀 사이에 신뢰관계가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데이터 분석팀과 개발팀이 소통하는 방식에는 직접 말로 소통하는 방식도 있을 테지만 사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작업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작업입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발팀과 협업을 했는지, 개발팀과 소통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팀의 인프라는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바뀐 인프라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저와 그리고 OPGG 데이터 분석팀의 성장기에 대한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발표에 등장하는 개발팀, 서비스팀이라는 용어는 OPGG의 서비스를 담당해 주시는 파트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더욱더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된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모바일 개발자, 그리고 서비스 기획자분들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OPGG 데이터 분석팀에서는 실제로 분석 컨텐츠 생산, OPGG 유저 데이터 분석, 시장 분석, 신규 분석 모형 개발 등 다양한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표에서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단어는 분석 컨텐츠 그리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대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입사했던 2018년부터 현재 2020년 현재까지를 총 5개의 페이지로 구분을 해서 그 페이지마다의 바뀐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변경 사항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 페이지 1입니다. 2018년 중반까지의 OPGG입니다. 제가 처음 입사한 전후 정도의 시기가 되겠네요.
이때는 데이터 분석팀은 따로 없었고 한두 명의 직원이 개발팀에서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로컬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부분적으로 시행해왔던 시기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프라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데이터 분석가들에게 해당 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입사했을 당시 AWS 계정 정도 만들어 본 수준이었습니다. 부끄럽네요. 이땐 일단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프라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제대로 활용할 준비도 안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개발팀에서 데이터를 덤프 형태로 받아서 분석을 하거나 개발팀의 리소스, 즉 개발팀의 DB 중 세컨더리 DB의 리드 권한을 가져와서 로컬 분석 환경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분석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분석 결과물은 보통 수식이나 테이블 형태의 파일 혹은 리포팅 형태로 전달이 되었고 이는 개발팀에서 개발 언어로 변환하여 서비스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선 과정을 지금 말로 쭉 설명을 했는데 과정이 엄청 복잡해요. 데이터를 요청하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받고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로 받은 다음에 분석을 해서 수식으로 만들거나 결과물을 만들고 그걸 개발팀에 전달까지 하고 그걸 개발팀이 또 개발 언어로 바꾸는 작업까지 해야 했던 것이죠. 이 작업을 좀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유저들이 게임을 플레이한 히스토리 정보는 게임사의 API를 통해서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 API 안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유저에 대한 아이디, 닉네임, 키값들, 그리고 경기에 대한 통계치, 스탯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소스에서 획득한 데이터에서 서비스에 필요한 부분만 파싱하여 개발 인프라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형태로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은 개발팀에서 구성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접근 권한을 받아서 분석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분석 결과물은 주로 모델링에서 나온 수식으로 전달이 되거나 CSV 혹은 JSON 파일 혹은 리포팅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달된 결과물은 개발 언어로 포팅을 해서 서비스에 반영이 되는 형태였는데요. 다소 동적이지 못한 그리고 좀 수동적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페이지 1에서의 장단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인프라 구축이나 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대량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백엔드 개발자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서버에 저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로 백엔드 개발자분들께서 직접 분석팀에서 전달한 수식을 이해하고 개발 언어로 다시 작성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올바른 방식의 로직으로 전달만 했다면 단순 코드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슈는 개발자분들께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서비스 관점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장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분이 단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약사항이 매우 많았습니다. 일단 서비스에 분석 모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식이나 모델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분석 언어로 작성된 내용을 개발 언어로 변환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분석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했다면 개발 언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개발 언어를 통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모델이 복잡할수록 많은 시행착오를 동반하기 때문에 보통은 선형 모형을 이용하는 쪽으로 타협을 하긴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분석 언어로 작성된 전반적인 과정을 개발 언어로 정확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꽤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야기되었어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좌표 평면을 가정하고 좌측 하단 영역을 보통 0,0 좌표로 생각하는 분석 언어들과는 달리 개발 언어의 경우는 행렬을 가정하고 좌측 상단을 0,0 좌표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하여 꽤나 다양한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델을 수정하기 위해서 꽤나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에서 설명했던 내용처럼 분석의 전반적인 과정을 개발 언어로 옮긴다는 것은 꽤나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마이너한 모델 수정이 발생하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다시 다 거쳤어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작업이 로컬 환경을 거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리스크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손을 거쳐서 주기적으로 패치를 해야 하고 그 결과물이 다시 개발팀에게 파일의 형태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만약 분석가가 작업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역시도 서비스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상당히 제한적인 영역에서 분석 결과물이 서비스에 반영되었었습니다. 2018년 10월쯤 OPGG 내에 데이터 분석팀이 구성이 됩니다. 이 시기가 페이지 2입니다. 2018년 9월쯤부터 2018년 말까지의 시기입니다. 회사 내에서 데이터 분석가가 3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약간의 조직 구성이 함께 변경이 됩니다. 혼자에서 2명, 2명에서 3명이 된 데이터 분석팀의 업무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데이터 분석팀의 AWS에 대한 니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팀의 구성원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서비스에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시도했고 많아진 업무 영역을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서비스 인프라, 즉 개발팀 리소스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했었습니다. 참고로 OPGG의 대부분의 서비스 인프라는 AWS 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데이터에 접근하면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네트워크 이슈였습니다. AWS 상에 있는 DB나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로컬 환경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면 너무나 많은 네트워크 비용 그리고 지연 시간이 발생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DB에서 쿼리를 통해서 직접 집계된 데이터를 받아오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서비스용으로 설계되어 있는 DB와 분석 목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DB의 구조는 사실상 좀 다르기 때문에 DB에 불필요하게 많은 리소스가 순간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사용하고 있던 고사양 윈도우 PC를 반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맥북으로 작업 환경을 옮겼습니다. 절대로 맥북이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로컬 환경에서 큰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릴 수 없게 나름의 배수의 진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로컬 환경에서 하던 작업을 AWS 위에서 해보기로 합니다. OPGG엔 AWS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보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 개발용 AWS 클라우드 계정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OPGG의 다양한 제도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도를 꼽으라고 하면 전 주저없이 이 제도를 뽑을 것입니다.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기에 앞서 월 비용 상한선 없이 AWS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 개발 계정에서 충분히 테스트해보고 그 결과물을 서비스 계정으로 옮겨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료에 보이는 화면은 사내 위키에 정리된 사용 가이드를 그대로 가져온 부분입니다. OPGG에서는 개발 편의를 위해 직접 마음대로 서버를 런칭하여 테스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끔 아마존 웹 서비스 비용과 계정을 지원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서버를 생성하고 테스트하는 데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고 월 비용 상한선은 무제한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비용 부담 그리고 시행착오에 대한 부담 없이 조금 더 쉽게 AWS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AWS 환경에 분석팀의 리소스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컬 PC에서 작업하던 작업을 EC2,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스토리지를 사용하던 분석 데이터는 S3, RDS를 통해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 2의 방식을 사용하면서 조금씩 데이터 접근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개발팀의 리소스가 있는 같은 리전의 분석을 위한 리소스를 꾸렸기 때문에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지연 시간이나 송수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EC2를 기반으로 분석 환경을 구축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인스턴스의 성능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3를 통해 로컬 환경을 거치지 않고 분석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분석팀의 인프라를 클라우드에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단점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분석 언어를 개발 언어로 바꾸는 제약사항, 이를 정확하게 작업 내용으로 전달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비용, 그리고 수정 내용이 발생했을 때의 시간까지 꽤 많은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발 인프라의 의존도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간을 포함한 비용을 줄인 것이지 아직 개발 리소스의 의존도 자체는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데이터 처리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페이지 3에서
조금 더 발전된 시도를 하게 됩니다. 페이지 3입니다. 2019년 초에서 2019년 중순까지의 시기입니다. 3명의 데이터 분석가가 여전히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신규 게임에 대한 서비스가 한창 많이 출시하던 시기였습니다. 신규 서비스가 많이 출시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개발팀의 인프라가 구축된과 동시에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팀의 리소스, 데이터 레이크에 직접 접근하여 로우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하게 된 시점입니다. 앞서 페이지 2에서도 발생했던 이슈 중 하나입니다. 때때로 바로 이제 개발팀의 리소스 속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OPGG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1년 정도 일한 시점이기도 하고 실제로 게임사에서 API를 통해 받아오는 데이터 구조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때론 개발팀의 DB가 아닌 게임사의 API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게임사 API에는 있지만 개발팀의 DB에는 없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는 개발팀의 DB,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실제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로우 데이터 형태가 아니라 개발팀에 의해 집계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필요했었는데 말이죠. 좀 야속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로우 데이터에서 직접 뽑아오면 됩니다. 개발팀의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되어 있는 로우 데이터에서 직접 접근을 해서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일단 데이터 분석팀의 입맛에 맞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죠. 또한 분석 인프라에서 개발팀의 인프라를 중간에 거치지 않고 바로 데이터 레이크에 접근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영향을 줄 만한 리소스 이슈가 적은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키텍처와 같은 형태로 작업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팀의 배치잡이 서비스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작업 결과물을 공유하던 방식에서 개발팀의 인프라 의존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페이지 3의 장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전보다 자유롭고 개선된 분석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우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고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발팀과 사전에 협의된 형태로 결과물을 약속된 S3나 DB에 저장을 하면 됐습니다. 둘째로는 개발팀의 인프라 종속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발팀에서 분석팀, 분석팀에서 개발팀으로 진행되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감소했던 것이 장점입니다. 사실 페이지 3의 장점은 곧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는 분석팀의 인프라가 확장될수록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분석팀의 배치잡들을 모니터링하거나 유지보수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배치잡에 대한 소유권이 데이터 분석팀에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아직은 실시간성 그리고 복잡한 모델을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이쯤 되면 마지막에 이야기한 실시간성, 준실시간성 분석 결과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욕심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페이지 4입니다. 작년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의 변화입니다. 데이터 분석팀은 어느덧 5명이 됩니다. 데이터 분석 업무는 그에 따라 한층 더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한 번 집계하는 작업이 아닌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API로 직접 서빙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데이터 분석팀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점점 더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하게 되면서 기존의 방식을 이용해서는 분석 결과를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분석 결과물을 관리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죠. 또한 복잡한 모형을 서비스에 실시간으로 적용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전에 사용하던 방식은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생산성에 대한 기준으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분석팀에서 직접 개발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바나 PHP 같이 회사의 서비스에 사용되었던 개발 언어로 분석 작업까지 진행을 하고 그 결과물을 개발팀의 배포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석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개발팀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분석팀에서 분석 결과물을 서빙할 수 있는 API 서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꽤 긴 시간을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를 변환하는 작업을 최소화할 것, 두 번째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서비스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세 번째는 서로 유지 보수가 편할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고 결과적으로는 분석 모형을 API로 서빙해 보기로 합니다. 도입한 결과는 뛰어났습니다. 인풋과 아웃풋 형태를 정의하고 스웨거를 통해서 그 내용을 개발팀에 전달을 하면 개발팀은 그 내용을 참고하여 분석팀의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API를 통해 분석 결과를 서빙했을 때의 장점입니다. 일단 매우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분석 결과물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석 결과물의 관리와 유지 보수가 매우 편리합니다. API를 수정하고 배포하는 권한이 데이터 분석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잡한 모형도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이미지 스팸 필터링 모델이나 학습을 기반으로 한 모형을 실시간으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안정적으로 서빙하기 위해서 초기에 세팅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또한 많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개발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REST API를 사용했을 때의 오류 처리, 서버 관리, 다수의 콜이 몰렸을 때에 어떻게 분산 처리를 할지, 로그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등등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능동적으로 개발팀과 소통하면서 믿을 수 있는 결과,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전달하는 신뢰를 만든 것이죠. 그게 발전되어 현재 페이지 5가 됩니다. 그간의 시도를 바탕으로 하여 데이터 분석팀의 인프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개발팀의 인프라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데이터의 소스에서 받아오는 작업은 동일하지만 받아온 데이터가 가공되어 분석 결과물이 만들어지기까지 분석 인프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같은 데이터를 다른 형태의 인프라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데이터 분석팀의 인프라입니다. 일부 예시를 가져온 것이기도 한데요. 데이터 소스에서 개발팀의 인프라를 통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전달을 받습니다. 전달받은 데이터를 전처리를 통해 S3에 저장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DB에 일시적으로 올려서 집계를 진행합니다. EC2 EMR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는 S3나 REST API를 통해서 서비스 인프라에 전달되게 됩니다. 쭉 페이지 1부터 페이지 5까지 진행되었던 변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OPGG의 데이터 분석팀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데이터 분석팀과 개발팀 사이에 소통 방식을 바꿔가면서 서로 예측한 안전한 결과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안전한 소통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 신뢰관계가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재미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팀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는 부분이었고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문제를 조금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느껴진 재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재미는 좋은 동료와 함께하면서 느낀 재미입니다. 앞선 과정들의 결과는 결국 혼자 이룰 수 없었고 개발팀 그리고 분석팀 동료들과 함께 고민한 결과입니다. 좋은 동료와 함께 같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재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저와 함께 데이터 분석팀에서 재미를 찾으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팀 말고도 다양한 포지션에서 채용을 하고 있으니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